안녕하세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예고 드린 대로요. 올해는 이 쪽집게 강의를 좀 일찍 당겨가지고요. 예전에 마무리 특강 때 제가 하던 건데, 지금 우리 이제 동영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 가능성 높은 것들, 이런 것들 좀 미리 아시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중요한 부분들,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하면서요. 올해 출제가 좀 유력히 예상되는 중요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앞부분에요. 지적에서 이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지적 총설 및 이 토지 표시 파트에서요. 지금 우리 요 부분, 지금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대하여 우리 토지 표시에 대해서 조사 등록할 책임을 지고 있고,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모든 토지, 대한민국에 3,600만 필지가 넘어요. 그 많은 토지를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실질적인 일을 해요. 다만 지적소관청은 이 토지 표시 중에서 뭔가 빠지는 게 있다 그죠? 소재. 그래서 소재를 제외하고 우리 소유자들이 신청을 해서요. 지적소관청이 이제 결정한다. 실질적인 일은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보자. 요 부분 이 앞에 뭐 작년에는 28회에 요런 내용들이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28회 때요. 그리고 32회 작년에 우리 직권의안 절차,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이 발동되는데 이 직권의안 절차 요 부분이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요 부분은 별로 출제 가능성 없어. 다만 지문 하나 정도는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직접적으로 별로 출제 가능성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번과 관련해서요. 말씀드리면 지번이 우리 27회, 뭐 8회, 9회 이때는요. 계속 독립해서,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해서 계속 한 문제로 출제하다가 최근에 30회, 31회, 32회 최근 3년 동안 얘를 시험에 안 냈어요. 저는 뭐 제가 조금 오버하면요. 정말 그거는 뭐 미친 거지. 뭐 이상해요. 최근에 시험에 안 냈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지적에서 토지 표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소재와 지번입니다. 소재와 지번.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소재와 지번은 그 토지를 특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적 공부의 공통적 등록사항이 소재 지번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지번을 최근에 시험에 안 냈어요. 이상한 거죠. 그럼 최근에 안 냈으니까 올해도 안 나올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저는 아주 유력하다고 봅니다. 독립해서 한 문제로 아마 출제가 될 것이고, 특히 여러분들 그 표에 우리 거기 2페이지에 제 교재 2페이지에 그 표 있다 그죠? 그 표에서 최멀력 뭐 지행축 이런 거 있죠? 지행축. 우리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에서 세 가지 뭐 지행축 이런 것들 그죠? 자, 그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에서 여러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에까지 해서요. 뭐 분할 뭐 아시죠? 분할의 경우 분할은 한 필지 지번은 뭐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뭐 부번으로 부여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까지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나중에 또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 또 기회가 얼마든지 여러 번 들으실 거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독립해서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 파트에서요. 지목 파트에서 지목은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와요. 시험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한 문제가 나오느냐 두 문제가 나오느냐 그게 관건이지. 올해는 뭐 두 문제 출제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지목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목 설정 원칙 3원칙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3원칙 이건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물론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만 해두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목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뭐 전인데 얘는 시험에는 그렇게 별로 출제 비중이 없어요. 전은. 왜냐면 너무 쉽거든.
그래서 시험에는 별로 출제 비중은 없는데 뭐 어쨌든 시험에 최근에 안 나왔으니까 뭐 등장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다음 답 요 부분은 시험에 비교적 잘 나와요. 답은 왜냐면 답은 유지랑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 연왕골 재배하면 답이에요. 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거니까. 다만 자생하면요 유지입니다. 유지, 연모, 유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데 얘가 작년에 나왔어. 그래서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 자 출제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어느 부분?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한다. 이 부분이 시험에 안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한다라는 거 각각의 과수원과 목장용지에 우리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한다라는 부분, 그 부분 중요해요. 올해는 출제 가능성 상당히 그 부분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 임야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뭐 지문으로 안 나온 지가 좀 됐으니까 우리 임야도 한번 등장할 때는 되었다라는 거 보셔야 되고, 그다음 광천지 요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많이 나오는데 앞에 27회 뭐 29회 이때는 출제가 됐다가 그 이후에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광천지 요 부분이 출제가 안 돼서 요 부분도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전은 얘는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염전. 그래서 올해는 이제 출제 가능성 없고 염전. 그 다음 대는 원래 시험에 잘 안 나와. 얘는 너무 쉽거든. 너무 쉬운 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내요. 그 다음에 우리 공장용지 얘도 보자. 공장용지도 시험에 좀 안 나온 지 좀 됐네요. 28회 때 출제가 되고 그 이후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공장용지 이런 것들도 뭐 등장할 때 되었다. 공장용지. 그 다음 학교용지도 뭐 시험에 안 나온 지는 좀 됐네요. 27회 때 이제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뭐 학교용지는 내용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 따로 그냥 제가 뭐 별표를 하지는 않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주차장이 최근에 안 나왔어요.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주차장. 개인적으로도 주차장 좋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식당도 주차장 잘 안 돼 있으면 잘 안 가요. 아유, 뭐 귀찮거든요. 저는 이해 안 되는 게요. 막 줄 서서 뭐 어디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하는 거 제가 그거 진짜 잘 이해 못 했거든요. 아마 저는 그냥 일단 먹어서 빨리 배가 부르고 이게 중요하지. 뭐 맛있고 이런 거는 그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줄 서서 있는 거 그런 거 잘 이해 못했고, 그 다음에 주차하기 힘든 곳은 안 가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차장 좋아하는데 주차장이 시험에 안 나온 지가 제법 됐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잘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안 나온 지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차장, 심지어 주차장만 해서 독립해서 한 문제로 낼 만한 충분한 양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고, 주유소용지 뭐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별로 가능성 없고, 뭐 창고용지는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도로가 이제 재작년 31회 때 도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물론 도로 시험에 이제 출제 비중이 좀 높은 부분이지만 최근에 비교적 출제가 되어서 뭐 올해는 독립해서 한 문제 가능성은 없고 그냥 간단하게 지문 하나 정도는 등장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물론 도로 파트에서는 이제 이 부분 왜 우리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문 하나 정도는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철도용지는 또 너무 쉽고, 그래서 최근에 또 출제가 됐어요. 철도용지. 그다음 제방 역시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나오더라도 그냥 들러리입니다. 이런 애들이 쉬운 것들은.
그 다음에 국어 이 하천 얘가 29회 때 출제가 되었고 그 이후에 보자 하천이 이제 29회 때 나오고 그 이후에 안 나왔네. 근데 하천도 너무 쉬워요. 그냥 자연의 유수 하천이잖아요. 그죠? 근데 인공적인 수로 국어 있잖아요. 국어 얘가 제가 그 앞에 작년에도 마무리 특강에서 올해 출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했는데 얘 나왔어요. 국어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이제 별로 출제 가능성이 없어요. 작년에 얘가 등장을 해서. 그 다음에 양어장이 우리 27회 29회 때 양어장 너무 많이 넘겼나? 네, 여기 양어장이 출제가 됐는데 양어장에서는 여러분 핵심 중요한 부분 아시죠? 육상이라는 거. 육상 해상 아니다. 바다는 토지 아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양어장 그 육상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수도용지도 너무 쉬워요. 수도용지도 너무 쉽고 그 다음에 공원이 역시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공원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공원이 작년에 출제가 됐고 체육용지가 그 밑에 있는 체육용지 있죠. 여기 체육용지 22번에 얘가 29회 때 출제됐거든요. 중요해요. 체육용지. 그래서 체육용지는 별표해 주셔야 돼. 체육용지. 특히 이제 여기 우리 체육활동 하면 이제 체육용지거든요. 근데 여기 그 이하에 있는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면 지목 설정 원칙을 결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흡한 것들은 전부 다 여기 미흡한 것들의 예시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제외를 한다. 특히 요 등과에서 끊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그 다음 산림을 이용한 야영장, 이건 체육활동 아니다라는 거. 야영 얘는 체육활동 아니야. 야영 체육활동 아닙니다, 여러분. 야영이 체육활동인 것 같으면 전부 다 체육활동이지, 그러면. 밭농사하는 것도 전부 다 체육활동이지. 그러면 뭐, 전부 다 체육용지 돼야 되지. 야영이 체육활동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야영은 당연히 체육활동 아니니까 체육용지 아니고. 그 다음에 요트나 카누 이런 것들은 체육활동은 맞지만 영속성과 독립성 역시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유원지 얘도 시험에 안 나오는지 등장 안 한지 좀 됐어요. 유원지는 이제 공원하고 이제 비교하셔야 돼요. 위락휴양. 그래서 유원지 요 부분도 시험에 안 나온지 좀 됐고 그래서 좀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의) 사적지. 그 사적지가 보자. 28회 때 출제가 됐었네. 사적지가요. 28회 때. 한번 시기적으로는 등장할 만합니다. 사적지. 그래서 사적지도 시기적으로는 시험에 한번 나올 때 됐다. 그 다음 묘지가 보자. 얘가 27회. 묘지가 27회. 그래서 묘지 부분은 뭐 다른 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한다라는 거. 그죠? 요 부분. 요 부분도 얼마든지 시험에 올해쯤은 한번 나올 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잡종지. 잡종지는 최근에 시험에 독립에서 4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독립에서 4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 잡종지.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그 잡종지는 사실 예시들 앞에 27가지 우리 총 지목이 28가지인데 27가지 어디에 해당하지 않으면 잡종지로 지목 설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예시들 여러분들 한번 봐두실 필요 있는데 올해는 별로 안 중요해. 그리고 올해 만약에 이제 잡종지가 지문으로 하나 등장한다라면 여기 단서 부분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것은 영속성의 원칙이 결여가 되니까 얘는 잡종지에서 제외한다라는 요런 부분들 지문으로 정도 등장할 수 있다. 시험에 거의 출제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부호 문제가요. 부호 문제가 27회, 29회, 30회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부호 문제가. 물론 독립에서 4문제로 27회, 29회, 30회. 올해 33회거든요. 안 나온 지 좀 됐다 그죠? 부호 문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딱 봐봐요, 여러분.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 부호 올해 역시 요 부호 부분도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자. 장차 천원. 요거
첫 글자 아닌 것들. 자, 그 다음 면적 파트에서는 일단 출제가 됐던 게요, 우리 면적의 결정에서 요 부분, 면적의 결정, 얘가 27회랑 30회의 요 부분이, 면적 파트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면적의 결정 또는 면적의 결정 또는 끝수 처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측정 면적과 이제 결정 면적이라는 게 있는데, 측정 면적은 막 소수점 막 뭐 세 자리까지 뭐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근데 이제 면적을 등록할 때 결정 면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과 600분의 1인 지역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그 외 나머지 지역, 즉 일반적인 지역들은 자연수로 면적을 등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면 나머지 처리해야 될 수, 그 수를 이제 끝수라고 하는데, 그 끝수 처리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걸쳐서 이 부분 나오죠. 요게 우리 27회 30회 때 출제가 됐어. 사실 시기적으로는 올해 33회거든요. 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면적 파트에서.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별표, 면적의 결정 별표해 주셔야 돼. 별표, 요거. 그 다음에 우리 등록 전환에 있어서 면적 결정이 31회 때, 재작년에 31회 때 나왔어요. 독립에서 한 문제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아직은 뭐 이 부분이 독립에서 한 문제로 나올 부분은 아니에요. 31회 때 나왔으니까 나와봐야 그냥 들러리 지문 하나 정도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경계 파트로 가시면, 자, 우리 경계에서는 일단 지상경계점 등록부, 순서대로 이제 제가 중요 부분을 체크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 얘 중요한데 얘가 28회 30회 때 나왔어요. 28회 30회, 올해 33회거든요 안 나온 지 좀 됐어, 그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순서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네. 심지어 얘는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런 것들은 독립에서 한 문제로 출제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하고 라고 돼 있는 여기 양가로 3번 요 부분이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출제 가능성은 없어. 작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역시 나와도 들러리, 그냥 지문 하나 정도 들러리. 분할에 의한 지상경계, 요 부분이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강조를 드렸지만 안 나온 지가 제법 됐습니다. 충분히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지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요즘은 이런 그 테마 하나를 가지고 뭐 독립에서 한 문제로 잘 출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지문에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법공도도 외우시죠? 법원 공무원은 도도에서, 법공도도 아시잖아요. 법, 그죠? 공, 그 다음에 도제가. 그래서 법원 공무원은 도도에서 건축물이 있어도 막 자를 수 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더라도 걸리게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양가로 5번, 왜 우리 분할 측량 실시하실 때 경계점 표지부터 말뚝부터 미리 설치하고 분할 측량 실시할 수 있다라는 뭐 요런 내용들, 올해는 요런 부분들이 또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겁니다. 자, 지적 공부. 우리 지적 공부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교재 구기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칠판에 보이시는 11페이지다, 그죠? 자, 등록상 매년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심지어 12문제 중에서 2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출제를 보시면, 우리 지금 여기 이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 요 부분을 이제 물어보는 내용.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와 이제 공유지 연명부, 그거. 그 다음 지적도 임야도. 요 부분에 특히 최근에는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가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올해는 요 앞부분, 저기 우리 표에 나와 있는 요 앞부분에서 좀 출제가 더 많이 출제가 좀 되지 않을까. 올해는 여기서 지문이, 여기서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특히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이 토지이동사유 공시지가 이 면적은 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하고 다른 지적공부에는 등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험에 주는 뭐 출제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 보인다라는 강조를 좀 드립니다. 물론 뭐 이 부분은 작년에 출제가 됐다라고 해서 뭐 올해는 뭐 그러면 이 밑에 거는 올해는 아예 안 봐도 돼 뭐 그렇지는 않아요. 워낙 이 부분은 왜냐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사실은 어느 하나를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만 하고 어느 하나는 안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다 이제 보시되 올해 이제 출제가 이 부분이 좀 더 유력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주시라라는 그런 뭐 취지입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도 최근에 시험에 안 나왔어요.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 아까 앞에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적 지적도고 경계점 좌표등록부 있잖아요. 얘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도 지문으로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 요 표, 여기서도 시험에 거의 안 빠지고 나와요. 안 빠지고 나오는데 일단 작년에 출제가 어디에서 출제가 됐었냐면 부동산 종합공부. 작년에는 그냥 부동산 종합공부 얘만 따로 떼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동산 종합공부만 떼내서 물어볼 가능성은 별로 없어. 올해는. 물론 뭐 아예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도 보면 부동산 종합공부가 막 연거푸 그 이듬해도 계속 이렇게 출제가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때는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가 처음 등장하고 막 할 때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거푸 막 시험에 이제 내고 했는데 이제는 뭐 낼 만큼 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독립해서 한 문제로 냈으니까 올해는 아예 출제되지 않거나 아니면 나오더라도 그냥 들러리 부동산 종합공부는 들러리 지문 하나 정도. 그러면 이제 지적공부 파트에서 조금 출제가 올해는 좀 더 많이 집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요. 특히 우리 이 보존 및 주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부분은 이제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와서 올해는 별로 출제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거기에 이제 등록상 이하에 나와 있는 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타 다른 관련 자료들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라는 뭐 요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 열람 및 등본 발급 요 부분 있죠.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요 부분이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요 부분. 그래서 그거 좀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복구 시스템 구축도 우리 지적공부는 중요하니까 전산화되어 있으면 복구 시스템 구축하셔야 되거든요. 전산화되어 있는 것은. 지적공부는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가 있고 전산화된 지적공부가 있습니다. 지적공부는요. 그래서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는 복구 시스템, 즉 복제 시스템 구축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토지 표시에 있어서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가 잘못 등록이 돼 있으면 정정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소유자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신청한다? 지적소관청에. 여기에 읍면동장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뭐 지적소관청 및 읍면동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X예요. 읍면동장 들어오면 안 돼. 읍면동장은 정정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누가? 소유자가. 다만 우리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죠. 지적소관청이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미미한 오류가 있을 때는 그때는 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올해는 이 부분이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전산자료 및 지적공부의 복구인데 지적 전산자료는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 안 나왔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올해는 뭐 지문 하나 정도는 등장할 수 있겠다. 올해. 왜냐면 이 부분은 독립해서 사실 한 문제로 출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고 근데 지문 하나 정도는 올해는 출제될 상대적으로 최근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출제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독립해서 한 문제는 아니지만 지문으로라도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안 나왔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복구인데 지적공부의 복구가 28회 때 출제가 됐고 얘가 또 31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32회 때 안 나왔고 근데 지적공부의 복구는 비교적 출제 비중이 높거든요. 지적공부가 멸실이 됐을 때 이제 복구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지문으로 얘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지문으로. 작년에 아예 안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문으로 정도는 등장할 수 있다. 다만 독립에서 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좀 비교적 적다. 지문으로 정도, 그 정도 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토지동. 토지동 가시면, 뭐, 이 서술 부분은요, 서술 부분은 기본이니까, 뭐 내용도 쉬워요.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뭐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고, 신규 등록이 이제 이 토지동 중에서 신규 등록이 나오는데 얘도 물론 시험에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근데 얘는 독립에서 한 문제로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험에 신규 등록이 독립에서 한 문제로 어떻게 나왔었냐면 다음 중 신규 등록을 신청하실 때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신규 등록 신청 시에는 첨부 서류 뭘 첨부해야 되느냐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되거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그 예시들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엉뚱한 거 이상한 거 하나 집어넣어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독립에서 한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올해 뭐 그런 부분들을 독립에서 한 문제로 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뭐 지문 하나 정도는 등장할 수 있죠. 안 나온 지가 좀 됐으니까요. 그 정도 하시고요. 등록 전환은 사실 이 부분은 독립에서도 최근에 안 나온 시험에 안 나온 건 물론이고 독립에서도 한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는 등록 전환. 출제될 때 됐어요. 그래서 등록 전환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좀 강조를 드렸었죠. 특히 이 대상 토지, 등록 전환 대상 토지. 그래서 제가 산대사도, 산지관리법, 그리고 대부분의 토지, 사실상 형질 변경, 도시군 관리 계획선 하면서 산대사도 좀 외우시라고 등록 전환 대상 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올해는 중요하다. 우리 등록 전환. 제가 여기 별표 치세요. 여러분 별표 등록 전환.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역시 분할도 지문 하나 정도는 등장할 수 있어요. 최근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안 나왔으니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늘 나오던 것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요 부분 분할 올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분할 내용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합병인데요. 합병은 얘는 뭐 여기에서는 출제 비중이 좀 높은 부분이에요. 우리 토지동 사유 중에서 30회 때 이 합병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내용은 이제 등기법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왜 한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병하려면 한필지 성립 요건 충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등축 지지지 이건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이건 기본. 그 다음에 소용창신, 이건 등기법에서 정리가 되어 있죠. 등기법에서 소유권 등기, 용의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창설적 공동저당, 그 다음에 동일한 신탁 등기에서 소용창신 네 가지. 소용창신 이 등기법에 나옵니다. 소유권 등기, 그 다음에 요거 용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지역권까지 용의권 설정 등기, 소유권 등기, 용의권 설정 등기, 창설적 공동저당 설정 등기, 동일한 신탁 등기에서 소용창신. 얘들은 합병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 이 등기들은. 근데 이거 외에 다른 등기가 있으면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병 못합니다. 법에서 그렇게 규정 두고 있어요. 그래서 소용창신 이거 당연히 등기를 위해서도 외워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변경 나오고요. 6번에 우리 지목 변경. 얘도 뭐 시험에 좀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언제든지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원래 이제 지목 변경 신청할 때는 용도 변경,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셔야 되는데 이미 개발행위 허가받았다. 그러니까 앞에서 더 중한 걸 했다 이 말이지. 그때는 더 중한 걸 했으니까 서류 첨부 생략. 그 다음 전답 과수원, 농지법상 농지입니다. 농지 상호간에는 특별한 형질 변경 없거든. 그러니까 이때도 당연히 생략.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별도로 첨부하실 필요 없다. 이런 내용들 시험에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그래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역시 이런 부분들도 잘 또 봐주셔야 되겠고. 등록 말소가 역시 30회 때 우리 등록 말소가 이제 30회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비교적 출제 비중이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 중에서는 가장 출제 비용이 역대 높았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등록 말소는 좀 특이한 것들이 있거든요. 아시죠? 이제 특이한 것들이. 다른 것들은 뭐 60일인데 등록 말소는 신청 기간이 90일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리 결과 통지를 소유자, 다른 것들은 소유자에게 결과 통지해 주는데 얘는 밑에서 공유수명 관리청에도 결과 통지한다라는 거. 뭐 이런 특이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여전히 올해도 시험에 출제 비중이 있다라는 거. 예. 자, 축적 변경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합니다. 축적 변경은. 그러니까 뭐 시험에 늘 이제 출제가 되는데 양이 많아요. 축적 변경은.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줄여드리면 이 절차 요건이 28회 때 나왔어요. 올해가 33회거든요. 절차 요건 28회 때 나왔으니까 안 나온 지 좀 됐다, 그죠? 출제자들이 내고 싶어 할 만한 부분입니다. 절차 요건. 그래서 절차 요건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절차 들어가서 왜 승수경좀 조금 나빠 아시죠? 절차 순서 외워주셔야 돼요. 축적 변경은. 예전에 시험에 다음 중 축적 변경 절차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승인 신청, 시행공고, 시행공고, 경계점 표지 설치, 측량 후 토지 표시 결정, 지번별 조서 작성, 청산금 산정, 그 다음 납입 및 지급 확정 공고, 승시경축 조금 납확. 외워주셔야 돼. 절차 순서는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고, 이 앞에 보자. 이 부분이 시행공고가 30회, 31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별로 출제 가능성 없어 보이고, 그 다음 경계점 표지 설치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부분. 우리 왜 승시 경의 경, 그죠?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 설치해야 된다. 요 부분이 좀 올해는 중요해요. 경계점 표지 설치하는 요 부분. 그 다음, 사실 이제 조금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불이타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 불이타라고 해요. 예측하지 못했던 데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내용인데 혹시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 어렵게 나오면 낼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봐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청산금과 관련해서 보기 이런 부분들 4번과 5번의 내용이 29회 때 출제가 됐어요.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그래서 이 청산금에 관한 부분은 시험에 원래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산금에 관한 부분 요거 그죠? 청산금 산정 공고 15일 이상 하고, 그 다음에 납입 및 수령 통지는 산정 공고를 한 날로부터 결정 공고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입 및 수령 통지하고, 그다음 돈 낼 때는 납부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내셔야 되고, 우리 소관청에서 돈을 주실 때는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돈을 지급하셔야 된다라는 거. 뭐 이런 내용. 그다음에 뭐 이의 신청에 관한 내용. 이어서 이제 청산금에 대한 뭐 이의 신청 나오고, 이 부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됐고요. 됐어요. 그 다음 확정공고, 확정공고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청산금이 지급 완료가 되면 마지막으로 확정공고 절차 한다라는 거. 최근에 나와서 뭐 그닥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축적변경위원회가 역시 최근에 이 축적변경위원회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해. 축적변경위원회. 그래서 그 앞부분에 아까 앞에 했던 그 내용까지 있죠. 요 부분에서 시험에 4번, 5번, 6번 이제 요 부분에서 시험에 좀 집중적으로 올해는 출제될 가능성이 이 축적변경 파트에서는 가장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이동 신청 및 특별 규정해서 대위 신청이 시험에 안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올해 강조드립니다. 대위 신청. 여러분들 여기 별표하세요. 대위 신청. 그 다음에 우리 토지개발 사업 특례가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30회, 31회 때 최근에 이제 시험에 나와서 올해는 개인적으로 대위 신청이 좀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고, 물론 특례 부분도 지문 하나 정도는 작년에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문 하나 정도는 또 등장할 수도 있다. 근데 대위 신청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요 양가로 이번에 내용이 이제 29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29회니까 올해 33회, 한 4년쯤 전입니다. 그죠? 충분히 나올 때 됐다라는 거죠. 원래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요 부분도 2번도 여러분들 별표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올해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지적 정리 통지하는 부분 있죠. 결과 통지. 해당 원래 지적 공부 정리 끝나고 나면 마지막 결과 통지. 그래서 원래 다 보시면 뭐 직권으로 할 때 뭐 이런 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소유자 모르니까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결과 통지. 그래서 결과 통지하지. 제가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다 하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우리 사실은 지적에 관한 내용들 다 하는 거예요. 결과 통지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니까 우리는 안 하는 것만 좀 결과 통지하지 않는 것만 그것만 좀 제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라.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높으니까 결과 통지하지 않는 것만. 하나가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리는 결과 통지하는 거 아닙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지적 공부에 정리하더라도 결과 통지하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결과 통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신청한 때는 결과 통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직권을 하면, 아까 직권을 하면 모르니까 그때는 해줘요. 그래서 신규 등록을 신청한 때는 결과 통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안 하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자고요. 9번과 관련해서. 올해는 한번 시험에 등장할 때 됐습니다. 28회 때 얘가 시험에 나왔다가 모두 정답, 복수 정답, 모두 정답 처리가 돼버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시험에 내려고 하다가 실수를 해버려서 출제자가.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가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8회 때 한번 내고 무서워서 안 내는 것 같은데 또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등록사항 정정. 자, 등록사항 정정이 우리 직권 정정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 비중 높은 부분인데 30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래 올해 33회인데 33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 독립에서 한 문제로 더 나올 수 있을 부분이에요. 다음 중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직권 정정 이 부분은 직권 정정.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 좀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 경계 정정하실 때 승낙서 첨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온 지 좀 됐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4번에 있는 내용은 얘가 이제 31회 최근에 31회 때도 출제됐고 그 앞에 27회 때도 또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올해는 별로 출제 가능성 없어 보이고, 그 앞부분이 올해는 정정 파트에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소유자 정정인데, 소유자 정정은 이 부분, 요거, 그죠? 등기대 부동산은 등기에 따라서 정정하는 것이고, 미등기 부동산은 가족관계 기록 상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서 정정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안 나온 지 좀 됐으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측량 파트. 일단 지적 측량 파트에서 작년에는 우리 지적 측량의 실시 사유, 즉 다시 이야기하면 종류입니다. 여기 양가로 3번 있죠. 작년에
그리고 그 앞에 또 30회 때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지금 최근에 이 부분이 지금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는 독립에서 한 문제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지적 측량의 실시 사유, 즉 종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별로 출제 가능성 없고, 올해는 뭐 나와봐야 그냥 들러리고 별로 출제 가능성, 독립에서 한 문제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보자. 올해 일단 출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이 부분 양가로 6번 지적 기준점 측량, 즉 다시 이야기하면 기초 측량 절차입니다. 계획 수립하고 준비 및 현지 답사 한번 가본다 이 말이지. 그러고 여러 개의 기준점들이 있는데 그 기준점 중에서 한 점을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을 하고 그 점에 이제 하위점을 또 정하는 거거든. 무슨 이야기냐면 주변에 지적 삼각점이 여러 개가 있어. 지적 삼각점이. 그러면 내가 지적 삼각 보조점을 이제 정하려고 하면 그 선택한 여러 개의 지적 삼각점 중에서 한 개의 점을 선택해서 거기에 밑에 이제 삼각 보조점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삼각점 중에 점을 하나 선택을 해. 그걸 선점이라고 합니다. 표시를 한다? 조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관측 계산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성과표 작성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험에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출제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양가루 9번이 이거 작년에 또 나왔어요. 그 앞에도 최근에 나왔는데 양가루 9번 그러니까 이거 검사 의뢰하지 않는 거 제조사 측량과 재검은 의뢰하는 거 아니다. 이 부분이 앞에 작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별로 출제 가능성 없어. 나봐야 지문 들러리. 지적 측량 절차 부분이 올해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 올해는 이 부분에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됐고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 작년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적위원회 파트에서 역시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그죠? 딱 마침 여기에 줄이 딱 떼지네. 그죠? 방가로 4번까지 연결해서 지적위원회 이 부분이 출제 비중이 출제가 아주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지적위원회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올해는 높으니까 이 부분 잘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브리타로 우리 시험에 한번 또 등장할 수 있는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제척이 나와요. 우리 지적위원회에 이제 제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척이라는 게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업무에서 당연히 배척되는 것을 그걸 제척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시는 건 아니고 그냥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업무, 우리 지적위원회 위원은 소송으로 치면 판사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 판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 공정한 업무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그 원고, 즉 우리 적부심사 청구인이 소송으로 치면 원고거든요. 그 원고가 내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배우자이었던 자, 친족이었던 자, 공정한 업무 기대하기 어렵다 그죠. 배우자이었던 자, 친족이었던 자 뭐 말하는 줄 아시죠? 이혼.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 공정한 업무 기대하기 어렵다 그죠. 이혼한 배우자,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다. 그러면 잘 봐줄 수도 있고 또 아직 여전히 앙금이 남아서 어쨌든 불공정하게 또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제척이라고 하는데 얘랑 이제 구별하셔야 될 그 용어가 기피라는 게 있고 회피라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이런 표현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기피는 뭐냐면 청구인이 그 지적위원회 위원이 그 공정한 업무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구인과 예를 들어 고등학교 동창이다. 지적위원회 위원이
그러면 또 공정한 업무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건 법에서 제척 사유로 다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그 당사자 다른 청구인이 예를 들어 뭐 청구인이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뭐 비청구인이 이 사람 이거 공정한 업무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은 좀 여기 지적위원회에서 판단 못하게 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지적위원회에서 아예 제명시키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못하게끔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합니다. 이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제척은 아예 법에서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게 제척이고, 아시겠죠? 기피는 이 사람은 좀 빼주세요 라고 이제 이 청구인이 또는 비청구인이 부탁하는 거지. 그게 기피. 그 다음에 회피는 뭐냐면 스스로 지적위원회 위원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여 이거 내가 보니까 내가 되게 좋아했던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연인이야. 뭐 청구인이 이제 나는 지적위원회 위원인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스스로 나 이거 판단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내가 못하겠어요 라고 스스로 피합니다. 그걸 회피라고 합니다. 용어 구별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내용은 전부 다 이제 공정한 업무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이제 제척은 아예 법에 규정 두는 거고, 기피는 신청을 해서 나 이 사람 좀 빼주세요 이거고, 회피는 지적위원회 위원 스스로 나 물러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뭐 내용은 여러분들 외우시는 거 아니고 그 이해만 하시면 돼요. 공정한 업무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불이타로 혹시 또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적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조금 나중에 또 다시 등기 이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